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대구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까지도 때이른 무더위가 이어지면서 해수욕장은 벌써부터 많은 인파들이 찾고 있는데요. 관광객들과 시민들은 시원한 바다를 찾아 더위를 식힌 하루였습니다. 휴일 풍경 박상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제트스키가 시원한 물보라를 일으키며 내달리고 높게 돛을 올린 요트는 바람을 맞으며 유유히 물살을 헤쳐갑니다. 모래장난과 물놀이에 빠져 시간 가는 줄 모르는 아이까지 마치 한여름을 연상케 합니다. 예, 오늘 날씨가 너무 더워서 오늘 해수욕 좀 하러 왔습니다. 세 가족이 같이 와서 너무너무 즐겁네요. 신발을 벗고 백사장 모래를 밟거나 물에 발을 담가 더위를 식혀봅니다. 뜨거운 햇볕을 피해 나무 그늘 밑에 돗자리를 피우고 도시락을 먹으며 가족 간 오붓한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다리로 연결된 해상 누각은 동해안 풍광을 즐기기에 제격으로 관광객들에게 인기입니다. 쉬는 날 아이들과 이렇게 경치 좋은 곳에 바람 쐬러 나기 너무 좋고 또 시민들이 많이 볼 수 있게 좋게 시설을 해놓은 것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고래꼬리 모양을 형상화한 영일대 워터폴리도 눈길을 끕니다. 전망대와 등바위, 물방울 쉼터 등을 갖춰 직접 체험하며 휴식할 수 있습니다. 푸른 바다와 조화를 이루는 5천여 송이의 장미가 사람들의 발길을 붙잡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연인과 함께 장미를 배경으로 추억 남기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영일대 해수욕장도 되게 더 잘 꾸며놓은 것 같은데 또 볼거리가 하나 더 생겨서 좋은 것 같고 이제 가족들이나 친구들이랑 오면 더 좋은 장소가 된 것 같아서 보기 좋은 것 같아요. 갑작스레 찾아온 한여름 날씨였지만 저마다의 방법으로 더위를 피한 하루였습니다. MBC 뉴스 박상환입니다. 대구와 경북은 오늘도 낮 최고 기온이 대구가 30.2도, 경주가 32.7도, 영덕이 31.8도 등 25도에서 32도의 분포로 초여름 날씨를 보였습니다. 내일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 최고 기온이 대구와 구미가 31도, 청송이 29도 등 28도에서 31도의 분포를 보이겠지만 포항이 22도, 영덕이 23도 등 동해안 지역은 동풍의 영향으로 오늘보다 기온이 많이 낮겠습니다. 대구 기상지청은 내일까지 낮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오르겠고 일교차가 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네, 이른바 녹차라떼라는 말을 만들어낸 녹조 현상의 원인이 되는 남조류가 이 4대강 강바닥에 계속 쌓이면서 지역민들의 식수원을 위협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신병철 기자입니다. 간질환을 일으키는 독성 물질인 마이크로시스틴을 배출하는 남조류인 마이크로시스티스. 4대강의 심각한 녹조 현상의 주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이크로시스티스가 4대강 강바닥에 계속 쌓이고 있는 사실이 박재현 인제대 교수 연구팀에 의해 밝혀졌습니다. 수질오염은 수면에서 강바닥 쪽으로 갈수록 심각하고 심한 곳은 4배나 더 오염됐습니다. 달성부와 합천 창녕보, 창녕 함안보 상류의 수심 9에서 11m의 강바닥에는 용존 산소가 거의 없는 빈 산소층으로 확인됐습니다. 공기가 거의 없는 곳에나 사는 실지렁이가 낙동강에서 발견되는 이유가 입증된 것입니다. 깔따구 유충이나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그런 상황에서 살아갈 수 있는 거는 어느 정도 살아갈 뿐이고 그 외에 현기 상황에서 살아가기 어려운 이 저서생물들은 존재하기가 어려웠던 거지요. 녹조 현상이 특히 심했던 2014년 여름에는 낙동강에서 세계보건기구 기준치의 458배나 되는 마이크로시스티스가 검출된 바 있습니다. 조류 독성 문제가 식수에 너무 심대한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녹조의 농도를 가능하면은 줄여줄 수 있는 모든 이 방안을 동원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전문가들과 환경단체들은 먼저 보해 수문을 상시 개방하고 단계적으로 보를 해체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4대강을 원래 흐르는 자연하천으로 회복시키는 이런 작업도 병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엄청난 환경 파괴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22조 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쏟아부은 4대강 사업. 그 결과 1,300만 명의 식수원인 낙동강이 위협받으면서 시민들은 늘 먹는 물에 대한 불안감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병철입니다. 대구 MBC 대표 SNS 탐구생활에 올라온 이슈를 솔직한 반응과 함께 풀어보는 탐구생활 M+입니다. 지난 월요일은 스승의 날이었는데요. 종이 카네이션조차도 허락되지 않는다는 소식에 누리꾼들은 김영란법이 스승의 날을 없애자는 법이었나라는 등 논란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 키워드는 UCC로 전한 카네이션입니다. 학생들이 카네이션을 오려붙이고 선생님들은 색종이로 하트를 만듭니다. 각자 만든 카네이션과 하트가 만나자 드디어 서로를 사랑하는 따뜻한 마음이 전해집니다. 학생들은 선생님에 대한 사랑을 온몸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평소에 쑥스러워하지 못한 말을 문자에 담아 보내기도 합니다. 이 영상은 학생들이 스승의 날을 맞아 만든 UCC 영상인데요. 논란 속에서도 사제 간의 사랑을 표현하는 데는 문제가 되지 않아 보입니다. 표현하는 방법이 달라졌을 뿐 스승을 공경하고 제자를 사랑하는 마음은 예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는 듯하네요. 두 번째 키워드는 아기를 구하라입니다. 대구의 한 도로, 택시 한 대가 대형 교차로에서 신호를 무시하고 달립니다. 이를 발견한 순찰차는 택시를 갓길로 세웠는데요. 그러자 택시기사가 달려나와 다친 아기를 태워 병원에 가는 길이라 급해서 그랬다며 사정을 이야기합니다. 사연을 들은 경찰은 택시를 일단 보냈지만 걱정이 떠나지 않는 모양입니다. 결국 경찰은 다시 택시를 세워 아이와 엄마를 순찰차에 태웁니다. 알고 보니 아기가 침대에서 떨어지면서 머리를 부딪혀 코피가 멈추지 않는 위급한 상황이었는데 다행히 아기는 신속하게 병원에 도착해 무사히 치료를 받았는데요. 이 사연을 본 누리꾼들은 피 흘리는 아기를 마다 않고 태워준 택시기사님도 멋지다. 이렇게 하는 게 경찰이지요 라며 응원의 댓글이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프리미엄 고속버스입니다. 이번 주에는 대구에도 프리미엄 고속버스가 운행한다는 소식에 누리꾼들의 관심이 쏟아졌는데요. 마치 항공기의 퍼스트 클래스를 방불케 하는 좌석을 갖춘 이 버스는 편안한 좌석과 각종 편의장치는 물론 긴급 제동장치 등도 갖춰 안전성까지 강화됐다고 합니다. 또한 가격도 고속철도보다 30%가량 저렴해 먼저 개통한 서울, 부산 노선에서도 만족도가 높았다고 하는데요. 아직은 서울, 대구 한 개 노선뿐이지만 이용자들의 만족도가 높고 수요가 많으면 점차 늘릴 계획이라고 하니까 느긋하게 편안한 여행을 기대해봅니다. 지금까지 탐구생활 M+였습니다. 경북 지역의 아파트 매매가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한국감정원이 지난 15일을 기준으로 조사한 전국의 아파트 매매가 동향을 보면 경북은 전주에 비해서 0.12% 하락해서 전국에서 하락폭이 가장 컸습니다. 반면 전국의 평균 아파트 매매가는 전주에 비해서 0.03% 올랐습니다. 한국감정원은 경북의 아파트 입주 물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가격 하락폭이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1분기 대구 경북 상장법인의 수익성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한국거래소 대구 사무소에 따르면 대구와 경북 12월 결산법인 94곳의 영업 실적을 분석한 결과 지난 1분기 영업이익은 1조 9,300여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1% 증가했습니다. 순이익은 1조 9,250여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4.6% 늘어났습니다. 한국거래소는 수출 회복 등으로 철강과 기계, 금속 업종을 중심으로 매출이 커지고 수익성이 좋아졌다고 밝혔습니다. 때이른 더위에 보양식 매출이 많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 대형마트에 따르면 이달 초부터 지난주까지 보양식 매출을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한 결과 장어는 81.7%, 수박 55%, 백숙용 닭과 오리도 20-30%가량 늘어나는 등 두 자릿수 이상 큰 폭으로 늘어났습니다. 백화점과 의류업계도 차는 감촉의 기능성 원단이나 민소매, 물놀이용 의류 등 여름철 상품의 비중을 예년보다 앞당겨 늘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구였습니다.